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중국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부양 카드를 하나 둘씩 만지작거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사실은 중국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죠. 수출은 이미 꺾여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효과 기대를 했지만 여기도 뭐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단 시중은행 금리부터 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중에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6대 이제 대형 국유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예금 금리를 5에서 15bp 인하키로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중국의 LPR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인데 이 중국식 기준금리인 이 LPR 인하 전망도 속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훨씬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마치고 밤 사이에 추가된 소식인데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기차 쪽을 먼저 꺼내들었는데요. 상무부의 발표 내용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 발표입니다. 신차, 중고차, 전기차 교체 비용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매 5대 정책 강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금융 지원과 함께 소비 이벤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추가 정책 발표를 하겠다고 같이 밝혔고요.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까지 꺼내들게 되면 훨씬 더 덩치 큰 부양 정책으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섹터의 호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의 소비주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 쪽은 이쪽이 이제 발표가 나오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잡히지 않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 섹터, 이를테면 조선과 화학, 상사, 기계 등 주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미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중 이제 강세 흐름의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시장을 끌어올린 포인트는 고용지표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잡혔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을 웃돌았고 21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실업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굳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겠구나로 해석이 되면서 국채금리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념물, 통화정책에 민감한 이념물 국채금리의 약세는 곧 성장주의 강세로 이렇게 이제 로직이 형성이 돼 있죠. 딱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상승으로 다른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 간밤 눈에 띄었고요. 금리의 하락 이퀄 기술주의 반등이죠. 기술주가 손잡고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아마존과 테슬라는 개별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을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에서 비중 확대로 이번에 커버리지 개시를 했는데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최근 들어서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온라인 소비가 앞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이야기를 같이 담았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주가 반응 오늘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국내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바로 떠오르는 건 엠로라는 종목인데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신사업 쪽 관련 기업이죠. 이 주가 반응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따로 떼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장중의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상무부 전기차 소비 촉진 정책에 힘을 받아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스페인 대규모 공장 건설 보도 소식으로 인해서 긍정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도체의 반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올랐고 AI 칩과 메모리 칩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 거래일에 엔비디아 같은 AI 칩 반도체는 떨어졌지만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있으면서 관련 기업들은 올랐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연속 상승세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장비 쪽이요. KLA가 간밤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 기업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넥스틴과 파크 시스템즈 등등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할 게 많아서 자리 옮겨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마이크론만 홀로 웃지 못하며 2.6%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칩 수요가 올 들어서 5월까지 한 20%가량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호평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최근 들어서 뚜렷한 한 가지 변화의 흐름이 나옵니다. 지난달까지는 빅테크 7개 기업만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왜곡시켜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달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그 매수세 확산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방위적인 이 매수세가 요즘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옵니다. 물론 주도주의 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뚜렷한 방향이 진 않지만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며 나선형 상승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락폭만큼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날 상승했었던 상승 상위 업종은 빅테크 반도체 AI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랜만에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웰스파고뿐만이 아니라 UBS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호평 내놨습니다. 약세 흐름을 보인 건 소비 테마가 좀 있었습니다. 여행과 의류 그리고 풍력 태양광 쪽의 차이 매물로 소폭의 약세였는데요. 여행 쪽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캐나다 쪽에 최악의 산불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쪽은 대기질이 지금 최악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국 동부에 이제 마스크 판매 급증 소식으로 전거래를 우리 시장에서도 필터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뉴욕의 대기질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밖으로 나가려고 계획했던 이 여행 계획이 취소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장기로 이어지며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로 지속이 되는지 여부 앞으로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테슬라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10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테슬라 하락 요인을 찾자 그러면 찾을 수 있고요. 상승 요인도 찾자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수급의 이동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상승의 재료가 된 건 사이버 트럭입니다. 연간 37만 5천 대 생산 계획이라고 일렉트랙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컨센 대비했을 때 아주 화끈하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의 재료가 되는 모습이고 시간 외거래에서 테슬라 5% 급등세를 또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료 때문에 그런데요.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를 활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제 충전소를 사용하는 사용비를 테슬라 쪽은 받게 되겠죠. 사실은 이거는 인프라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인프라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차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소 다른 전기차 기업에게도 개방해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IRA 법안에 수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데에 따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IRA 수혜 기대감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6개월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테슬라는 벌써 91%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쭉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연관돼 있는 밸류체인이 몇 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테슬라의 상승과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의 연관도가 뭐가 있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ETF 같은 경우 특히 전기차 ETF 같은 경우 MSCI나 뭐 FTSE나 다 가지고 있는 이 ETF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테슬라가 편성이 돼 있고 그 밖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혹시 이제 ETF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테슬라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ETF를 팔게 되면 나머지 이 우리나라 연관돼 있는 기업도 같이 팔리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를 반대로 사게 된다면
ETF상 같이 엮여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추종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흐름은 이제 수급 상황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연관돼 있는 대표 기업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 종목들을 몇 가지 이제 추려서 기입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추가적인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 마녀의 날, 보통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내 마녀가 춤출 정도로 변동성을 보인다 해서 좋은 날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어제 생각보다 무난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일중추인데 장 막판에 수급이 쫙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선물의 외국인 순매수의 기인한 흐름입니다. 보시면 선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막판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이 현물 지수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물론 지수는 마이너스 마감이었지만 낙폭은 제한된 흐름이었습니다. 자, 어제 반응을 보였던 특징주 가운데 하나 마녀공장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종가 상황 상승세 상한가로 마쳤죠. 그 밖에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 의외로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요즘 HBM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모멘텀 작용으로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DDR5 관련주인 아비코전자가 어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사트 외주 제작업체 후공정 쪽인데 이 장비 기업 하나마이크로는 연중 최고치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따로 보겠습니다. 상사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모두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사실은 상사의 재료라기보다는 전기차의 재료가 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한 배경에는 자회사인 모빌리티 솔루션이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로 이제 구동 모터코아라는 이제 국내 1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이것을 이제 납품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탄력을 더해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기차라는 모멘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금 친환경 모빌리티 밸류체인의 천사진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룹 내에서 리튬 조달이나 자동차 강판도 생산을 하고 양극재 생산 기술이나 이 마지막에 구동 모터코어까지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체인들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었던 테마 섹터, 건설기계, 중무장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전력설비와 세트로 요즘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 루트로닉 이슈가 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를 해볼 거고요. 사료 테마는 테마성 움직임으로 식량난 우려 부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로 봤을 때는 애플페이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KB 신한 우리 이 합류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 보도는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이 되면서 현대카드에 이어서 다른 카드사들도 이 애플페이와 협업을 하는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미용기기, 배터리 이슈 있는 기업 위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전력 반도체 쪽도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KEC라는 기업의 이제 모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 두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전력 반도체 쪽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우리 장중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지난 4월 20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에 대한 국가전략회의 두 번째가 진행이 된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성장 동력인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쪽에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모든 반도체를 아우르는 R&D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하고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투자 규모나 어느 지원 규모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형광펜으로 따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전방위적으로 다시 살펴보셔야겠죠. 그동안 반도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는가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된데 그만큼 반도체 밸류체인의 산업 자체가 범위가 넓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발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월에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하는 IDM, 종합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기업이 있고요. 칩리스 기업은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공장이 없는 기업이죠. 이쪽이 설계와 마지막 판매 유통을 담당합니다. 팹리스 기업은 이제 공장이 없는 기업, 이쪽이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판매 유통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팹리스가 이제 공장이 없고 요 부분이 엔비디아 등이 이제 해당이 되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면 여기에서 웨이퍼를 생산하고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에 들어가는데 이 후공정은 일부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사트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이에 허리의 역할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허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관련돼 있는 기업들 한번 쭉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사트 이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배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허리인 디자인 하우스,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TSMC에 주면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지금 전기차나 신재생 서버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전력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고사양 업그레이드 두 가지 물질, SiC와 질화갈륨, 요쪽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이 그때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증권사별 선호 종목들 5월 19일에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또 신고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고 회복을 할 텐데 주가는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볼만한 기업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후공정 쪽 공장 쪽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대형주까지 다 같이 커버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 있다고 그때 이제 같이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장비주 그리고 소재 부품단 증권사에서 선호하는 종목이 무엇인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IT 종목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요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IT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IT 전방위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무엇인지 같이 캡처해 두시고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행컴퍼니가 로트로닉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요. 주식 취득 후에 자진 상장 폐지 키로 했습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 예정인데 자발적 상장 폐지를 통해서 비상장을 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분 78%에 해당이 되고요. 주당 36,700원으로 주식 취득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인데 전이종가가 31,800원입니다. 격차가 좀 있죠.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이슈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이오플로우였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오플로우도 다른 기업이 또 매각 계약을 진행했다 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관련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오플로우의 종가가 28,450원이고 이때 이제 목표 금액이 3만 원이라서 격차가 얼마 없어서 이게 싸게 사서 자진 상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성공 여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좀 고민이 되죠. 올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의료기기 인수 및 공개 매수 이슈입니다.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을 좀 우리가 읽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